예, 안녕하세요. 데브아트 채널을 운영하는 송주영입니다. 예, 오늘은 AWS의 ALB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강의 전에 너 얘기한 거 맞아?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중간중간에 뭐 끊겨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가 뭐 그런 거가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 기초 강의 촬영할 때는 무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대충 찍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구글에 제가 한창 예쁘게 사진 찍고, 이 뭐냐면 AWS 히어로라는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AWS를 잘 쓰는 게 엔지니어의 연봉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AWS 히어로라고 AWS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AWS를 잘 쓰는 사람, 뭐 이런 거인데, 이제 이게 종목 카테고리별로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있고, 저는 컨테이너 히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페이지가 세 분, 저 여기 있죠? 이즈, 네. 그리고 한 카테고리에 9분 계시고, 마지막 카테고리에 5분 계시죠? 늘었네. 18명에 20명에 23명인데, 이거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의 AWS 컨테이너 히어로 분야의 23명 중에 하나다. 여러분. 23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각 카테고리보다 뭐 있는데, 커뮤니티 히어로 분이 제일 많으시고,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좀 달라요. 옛날부터 이제 굉장히 선정을 해왔고, 저는 2019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신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믿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 얘기를 먼저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와, 아이고, 잘못했어. AWS ALB라는 솔루션을 설명할 거예요. What is AWS ALB? 네. ALB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약자예요. 참고로. 뭐야? 잘못 입력한 게 아까 나오네요. 네. W 호텔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 어디지? 네.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AWS 어이구 좀 섞여버렸네요. 네. 다시 해야겠다. 다시. 네, 섞여버렸네요. 얘네 버그가 있네요. 버그가. 네. 동시에 만들면 버그가 생기네. 아주 만들어졌다. 버그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만들면 순서 보장이 있네요. 그래서 AWS ALB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대한 서비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테스트를 좀 해야 돼서 먼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쉬워서 저번처럼 데모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서 자, 일단 만들어 놓고 네. AWS LB는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WS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인데, 스케일, 아마존은 사용한 만큼 스케일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얘도 이제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요청량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자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도 더 받게 되고요. 요청량이 적으면 다시 늘어났던 게 기본값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뒤에서 하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를 그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AWS가 서비스 자체로 제공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네. 그리고 멀티플 리스너 앤 룰. 리스너는 같은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 공학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네. 아마 기초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 서버라는 거는 인터넷 체계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 nslookup google.com이라고 치면, 이게 IP가 구글의 주소이거든요. 구글의 주소. 그리고 뒤에 포트라고 하는 방번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참고로 1번부터 65,000 2에 32승만큼 2에 32승이 아니지 2에 24승인가? 네네. 어쨌든 65,500개쯤 65,556개쯤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IP와 하나의 IP에 대해서 포트로 여러 개를 구분하는 집주소 형태가 이 IP 체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참고로 그 AWS VPC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이 역할이 로드를 밸런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네이버라고 딱 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화면이 떴지만, 여러분들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인스펙트라는 여기 검사, 전 영문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고 네트워크 탭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실제 웹이 뜰 때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뭐 각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하나의 이미지를 로드한다거나 어떤 화면을 로드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이 서버에다가 어떤 요청을 보내요. 우리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리퀘스트를 여러분 한 서버가 담당하게 되면 부하가 몰린다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서버가 부하를 받다가 죽어버리면 네이버 같은 게 동작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다가 서버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여러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가용성을 높인다고 해요. High Availability를 Achieve,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 여러 개를 붙여서 결론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얘 자체의 성능이 아마존이 튜닝을 해놔서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캐싱이라고 이제 한 번 요청했던 거를 그 앞에다가 캐싱이라는 역할도 하는데, AWS ALB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커넥션 리유즈하는 이런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키벌 라이브라고 부르는데, 뭐 스티키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티킹 뭐 전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퍼포먼스 캐싱은 안 가지고 있고 퍼포먼스를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래픽을 결국 나눠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LB가 있으면 우리는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리퀘스트라는 걸 화면에서 엄청나게 쏜다고 했잖아요. 네이버를 로딩했는데도 한 명의 사용자가 수십 개의 리퀘스트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10,000명이 10만 명이 보내면 그게 막 초당 계산하면은 막 10,000개씩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서버에 이렇게 다 골라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누구야? 어떤 화면을 막 노출할 거야? 이것들이 다 컴퓨터 개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어요. 개발자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근데 그것들이 다 연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의 두뇌는 컴퓨터의 CPU와 같은데,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얘가 이제 전자공학에 의해서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CPU가 막 활동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동영상 인코딩 같은 거 하면은 CPU가 올라가듯이 얘도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CPU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골고루 쓰는 게 중요하니까 얘 썼다가 설령 얘가 죽더라도 얘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올바르게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얘가 AWS ALB가 되고, ALB라는 애는 사실 이렇게
한쪽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이라는 곳에 하나씩 만들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 EC2와 ECS 람다라는 AWS에 우리가 EC2는 배웠었죠. 그런 서비스들이랑 역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AWS의 최대 장점이다. 인 거죠. 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로드를 많이 썼느냐에 대한 비용도 내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면 생기는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냥 생겼을 때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얼마큼 프로세싱 했을 때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있는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 경우에를 빼면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참고로 AWS가 이 서버 막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를 가상화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진엑스, HA 프록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서버를 띄우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를 아마존이 이렇게 넣어서 이런 걸 이렇게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렉서러블하게 트래픽 라우팅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가 이렇게 하나게 되면 인스턴스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로드를 밸런싱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라. 뭐 이런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 로드 밸런서를 제가 아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로드 밸런스를 제가 아까 만들었어요. 그러면 뒤에 이 리스너라는 애가 붙어 있는데, 일단 서버 개수를 늘려볼게요. 지금 한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3개로 늘렸어요. 3개. 3개로 이렇게 늘리면, 이 로드 밸런서 밑에 포트, 아까 그 포트라고 했죠? 그 포트 밑에 타겟 그룹이라는 애가 붙어 있어요. 이게 타겟 그룹 이름이거든요. 얘 뒤에 서버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해시 상태인지 언해시 상태인지 그런 거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런 헬스 체크를 하려면 안에다가 이 포트가 리스닝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토탈 타겟 3개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애들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헬스 체크에 따라서 얘가 헬시면 헬시한 애한테만 리퀘스트를 보내고 언헬시가 되면은 언헬시한테는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가 언헬시면 어떻게 돼요? 라고 여쭐 수 있는데 전체가 언헬시면 그냥 이분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어떤 룰에 의해서 보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AWS 로드 밸런서 서비스라고 부르고 정확하게는 로드 밸런서 타입에는 3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그 다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레이어 7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로드 밸런스고요. 요거는 네트워크 레벨 4의 로드 밸런서다 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아직도 제공하네요. 이제 CLB라고 원래는 로드 밸런서 종류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ELB라고 불렀어요. 엘라스틱 컴퓨팅, 엘라스틱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엘라스틱 컴퓨팅 로드 밸런서였는데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였는데 이제 얘네가 각자의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마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봤다 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오픈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널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네트워크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로드 밸런서라는 애가 있다.
앞에 위치해서 뒤에 서버에다가 로드, 리퀘스트, 요청받는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퍼뜨리는 역할을 해준다. 왜 퍼뜨려야 되냐? 컴퓨터를 여러 개 냅둬야 하나가 죽어도 가용성이 보장된다. 하나가 죽어도 NLC가 되어도 다른 애가 살아있으면 무슨 전력난이나 갑자기 전력 사고나 OS가 갑자기 블루스크린 떠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수들을 막 많이 붙였다가 적게 붙였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잘하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제공을 한다. 쉽게 인티그레이션해서 제공을 한다. 그리고 몇 가지 타입이 있다. 각 타입이 각 그 역할에 맞춰서 그거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로드 밸런서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랑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요게 AWS 로드 밸런서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라는 검색도 딱 이렇게 아유 잘못했네. NS 룩업이라고 하면은 구글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겠지만 넷플릭스는 3개 나오죠? 이렇게 보면 구글은 이제 대표적으로 온프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서 이게 아마 엄청 하나의 큰 하드웨어일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3개의 IP가 딱 나오네요. 네, 제 생각엔 이거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IP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요 IP가 3개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이 로드 밸런스입니다. 뒤에 수천 대의 서버가 이제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그 요청들을 다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실습했던 것들을 싹 지워서 다시 날리고 지금까지 로드 밸런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로드를 밸런싱 해주는 AI다.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정확히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존별로 위치시키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니터링도 그리고 제공을 해요. 뭐 CPU가 얼마야? 지금 분당 몇 리퀘스트가 들어왔어? 이런 것들을 공짜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자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AWS의 대표적인 방화벽 서비스인 시큐리티라는 그룹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슬슬 네트워크 영역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비군 전공 하시는 분들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송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